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겉보기엔 그저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은 제주도의 나무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기발하게 가혹한 환경에 맞서며 복잡한 생태적 동맹을 맺는지, 그 생존의 건축가들이 숨겨둔 비밀을 오늘 이 해설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거친 강풍이 몰아치고 짠 바닷물이 튀는 데다가 제대로 된 흙도 거의 없는 얕은 암석지대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과연 여기서 생존이라는 게 가능하긴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제주도의 나무들은 거대한 자연의 폭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데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훨씬 영리하게 자연을 역이용하며 완벽하게 적응해냅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생존의 최전선, 잎과 가지의 갑옷입니다. 이 아웨나무의 생존 전략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통의 나무들은 거센 바람에 안 넘어지려고 물리적으로 팽팽하게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아웨나무는 아예 자기 몸속 목재의 화학 성분을 통째로 바꿔버려요. 뻣뻣한 장작이라기보다는 유연하게 버티는 근육에 가깝달까요? 바람과 싸우는 대신 절묘하게 균형을 타는 겁니다. 꼭 정치를 키워서 이길 필요도 없어요. 보리밥나무나 순비기나무는 기하학을 아주 천재적으로 활용합니다. 두꺼운 기둥을 세우는 대신 바른 나무에 슬쩍 기대어 에너지를 쫙 아끼거나 아예 모래 위로 바짝 엎드려 자라면서 무시무시한 바닷바람을 싹 다 피해버리거든요. 이번엔 현미경 수중으로 아주 작게 줌인해 볼게요. 잎사귀 표면에 있는 미세한 은빛 비닐 모양 털, 이걸 인모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진짜 해안가 생존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튕겨내고 미세한 수분은 꽉 잡아두고 심지어 치명적인 소금기까지 막아주는 완벽한 올인원 방패인 셈이죠. 구실잡밤나무 잎을 보면 이 방패가 얼마나 정교한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잎 하나가 위아래로 전혀 다른 두 얼굴을 하고 있어요. 윗면은 반짝반짝하게 코팅돼서 태양광을 반사하고 솜털이 뽀송뽀송한 아랫면은 습기를 꽉 끌어안습니다. 나무한테 제일 소중한 자원인 물을 지키기 위해 기가 막히게 진화한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비밀 동맹, 동물계와의 협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내 소중한 잎사귀를 벌레가 갉아먹고 거기에 집까지 짓도록 놔두는 나무가 대체 어딨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기꺼이 허락하는 게 바로 이 나무들의 천재적인 생존 전술입니다. 조롱나무는 자기 잎에 찾아온 아주 작은 진딧물들을 내쫓기는커녕 오히려 충형이라는 1-2mm짜리 아늑한 방을 직접 지어줍니다. 나무 스스로 자기 조직을 변형시켜서 안전한 벙커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나무가 일방적으로 뜯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당하는 기생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진딧물은 안전한 집을 얻는 대신 달콤한 분비물을 내어주고 나무는 이 벌레들을 떡밥 삼아서 자기한테 진짜 치명적인 해충을 싹 다 잡아먹어줄 더 큰 포식자를 불러들이거든요. 잎사귀 하나가 철저하게 윈윈하는 거대한 다세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동맹은 공중을 나는 새들에까지 이어지죠. 새들이 흔히 구름비나무라고 부르는 까마귀 쪽 나무의 열매를 먹고 척박한 바닷가 경계 쪽으로 날아가 배설을 하는데요. 이게 본질적으로 황무지의 숲의 최전방 특수부대를 파병해서 새로운 길을 여는 뭐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시야를 아주 크게 넓혀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숲의 건축가와 깊은 시간, 이동하는 숲입니다. 완전히 맨 땅에서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는 이 마법 같은 릴레이 과정, 한번 들어보실래요? 먼저 보리밥나무 같은 개척자가 척박한 모래땅에 끈질기게 질소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낙엽수가 들어와 마른 잎으로 촉촉하고 영양분 가득한 이불을 덮어주죠. 그 완벽한 세팅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거대한 후박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숲을 지배하게 됩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엄청난 팀워크죠. 수만 년의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서 만나는 저 꿋꿋한 나무들이 사실은 빙하기 때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쭉 밀려났다가 기후가 풀리면서 1000년, 2000년에 걸쳐 다시 북쪽으로 끈질기게 이동해온 엄청난 대이동의 챔피언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해설에서 가장 무겁고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번째 파트, 아슬아슬한 균형, 조건이 무너질 때입니다. 자, 광보상점 34라는 수치.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이 단팔수라는 나무는 아주 짙고 축축한 숲의 그늘 속에서도 진짜 끄트머리빛만 살짝 있으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숲 전체가 정교하게 세팅해준 최고급 온실에 100% 맞춰져 있는 친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단팔수는 다른 해안가 나무들이랑 다르게 가뭄을 버티는 힘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온실 속 화초한테 온실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습도나 그늘 같은 숲의 미세한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순식간에 말라 죽고 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사람들의 간섭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바람길이 바뀌고 숲의 미세기후가 꿰져버리니까 제주 문섬에 거대한 단팔수 80% 이상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수만 년을 버텨온 생존의 달인들도 그 생태계의 조건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쓰러진다는 걸 뼈아프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장 하나만큼은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숲을 지킨다는 건 불탄 자리에 묘목 몇 그루 더 심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곤충, 새, 바람, 그리고 토양의 습도까지 촘촘하게 얽힌 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전체를 필사적으로 방어해야만 진짜 숲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도발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가 미친 듯이 요동치며 변하는 지금, 우리는 이 위대한 생존 건축가들의 슬픈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환경을 찾아 북쪽으로 나아가는 다음번 거대한 대이동의 첫걸음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